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5월 30일 목요일에 야심한 밤입니다. 그래도 저희 가치투자에서 월간이 한 달이 끝나면 또 수급 분석을 하기 시작하죠. 원래 내일 했어야 되는데 약간 일정상 하루 땡겨서 오늘 5월 30일까지 해서 5월달에 나왔던 수급 한번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외국인 보고요. 그리고 또 사모펀드 보고 거기다가 4펀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이렇게 세 개를 주력으로 많이 보는 편인데 그런 쪽에서 나오는 또 뭘 많이 샀고 그렇게 되면은 투자 아이디어가 어떤 트렌드를 가져가는지 또 엿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들이 사는 게 시장의 주된 트렌드로 많이 가져간다 라는 것들 한번 공부를 해보기 위해서 월간 수급 분석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얼굴이 안 나옵니다. 예, 공부 모드입니다. 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외국인들이 5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그러니까 5월 한 달간 어떤 종목을 많이 샀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1등이 SK 하이닉스입니다. 가장 많이 외국인들이 샀네요. 아쉽게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저 모양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네, 그래도 삼성전자 화이팅. 네, 그래서 하이닉스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 밖에 현대차 자동차 쪽 들어오죠. 기아까지 들어옵니다.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많네요. 근데 주가는 한번 움직였다가 줄줄줄 밀리고 있는데 어디서 스탑이 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HD 현대일렉트릭 지금 시대는 변압기가 최고야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이런 쪽에서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들 눈길이 가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아직 고점이지만 추세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죠. 두산에너빌리티를 여전히 많이 샀고 게다가 또 한미반도체 또 반도체 쪽에서는 그래도 하이닉스와 그 친구들 그래서 또 엔비디아와 그 친구들 거기 걸맞는 회사다 보니까 샀고요. 게다가 또 조선 쪽 나옵니다. LG전자는 또 바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또 우리도 AI 문의가 묻었다. AI에 관련된 공조, 냉각, 공조 이쪽과 또 궤를 같이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화장품 들어옵니다. 아모레퍼시픽 참 눈길이 가요. 언젠간 사고 싶은데 계속 올라가는 종목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또 삼성중공업 그래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이게 아마 현대중공업은 블록들이 좀 있어서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은 계속 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이수페타시스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 엮을 수 있겠죠. 그래도 AI가 묻은 또 하나의 이번에 사이클의 강한 종목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생명보험사 하나 들어가 있고 LS까지 이렇게 좀 쭉 들어와 있습니다. 조선해양도 들어와 있네요.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조선주에 역시나 외국인들은 관심이 많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이 중에서 뭘 봐야 될까라고 봤을 때 그래도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보는 게 좋겠죠. 네,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특징은 그래도 약간 원자력 쪽입니다. 원자력 쪽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정부의 정책과 함께 또 이것저것 또 나올 게 많은데? 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변화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주가 한번 빵 떴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고점에서 일단 이렇게 올라갈 때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사다 보니까 관심 많은데 저거 언제 사나 싶었더니 각도를 딱 치고 올라갑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과열이 좀 보이고 있죠. 이렇게 위쪽에서 과열이 보이고 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살짝 좀 눌림목 들어왔을 때 그때 봐야 되는데 또 딱 지키고 있어요. 지금 자리들. 그러니까 한 2만원대는 잘 지키고 있는 모습들 보여진다. 그러면 이때 나왔던 시가와 거의 비슷하게 보면 2만원대만 잘 안 깨면은 위쪽에서 계속 움직이겠다라는 거 보여지겠죠. 특히 놀라운 사실은 시총 10조대 종목이 막 17% 올라갑니다. 그만큼 저희가 좀 도외시하고 게다가 원자력 뭔가 될 것 같긴 한데 시세가 막 안 나오다 보니까 뒤늦게 이제 보는 늦게 보면 이렇게 빵 뜨는 이런 시장의 습관들이 있네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2만원대 잘 지지하는지 요 갭 크게 훼손당한다 그러면은 위쪽에서 있다가 어떤 뭐 대기하고 있던 호재들 뭐 체코니 영국이니 가나인가요? 뭐 이런 쪽도 이제 원전 얘기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거나 제가 보기에는 원전의 가장 핵심은 웨스팅하우스 이쪽에서 뭔가 얘기 나오면서 저거 이제 합의 봤습니다. 요거 큰 호재입니다. 이런 거 나오는 것들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호재 나오게 되면 또 빵 뜨겠죠. 그때는 또 약간 줄였다가 다시 줄일 때 보고 하는 이런 호재는 전통적으로 원자력 쪽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기대감도 안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게다가 또 실적 발표가 될 때 수주와 실적은 상관관계가 좀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호재 나오게 되면 일단은 줄인다 라고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겠죠. 원전주 대부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나머지 중소형주는 좀 여기까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건 좀 차이가 있다 라는 거 보시면서 그래도 대장주가 살아있으면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 라는 쪽들 보시면서 일단 좀 더 체크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인들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는지 한번 또 5월달에 흐름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 코스닥에 산 종목들 쭉 살펴보게 되면요, 엔캡이 올라옵니다. 엔캡은 먼저 올라왔고 좀 왔다 갔다 하는 측면들이 높죠. 그래서 그냥 그렇다라고 보고 있고
게다가 또 저 밑에 가면 대주전자 재료, 예, 브라보, 예, 대주전자 재료, 큰 주전자 재료를 만드는 회사, 많이 강조드렸던 종목입니다. 예, 드디어 이제 부각을 받고 연고점 막 쓰려고 하고 있네요. 예, 화이팅입니다. 그 밖에 알테오젠 들어옵니다. MSCI 리뷰 거의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은 관심이 높은데 그 이후에도 계속 매수가 들어오면서 탄력 받는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부품사 중에서 테크윙, 아까 보셨던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리고 테크윙, 그리고 뭐 이수페타시스 정도는 그래도 이번 사이클에 맞는 종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죠. 게다가 또 ESS에 서진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대룡전기 내 빠지면 섭섭하지, 그러면서 지금 대룡전기도 같은 변압기 쪽에 들어간다는 쪽들 다 아시는 쪽이죠. 클래시스 들어가 있고요. 임용기기 쪽에서 그리고 또 SM 오랜만에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에스파가 한 건 했다 라는 쪽에서 밸류 보게 되면 그래도 그렇게 안 비싸다 라는 쪽들이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거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 밖에 유진테크, 하나마이크론 유상증자인데 주가는 빠지는데 사요. 좀 특이한 모습들이죠. 그래서 그들도 물타기 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이거 추이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동지세미캠, 코스메카코리아 화장품 쪽이 의외로 클래시스나 뭐 코스메카코리아 임의용 화장품 쪽이 의외로 많이 안 들어와 있네요. 나중에 사서 그런지 파마리서치까지 이렇게 세 종목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황들이고, 그 밖에 반도체들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요 정도 있고 거기다가 테크윙 있고 거기다가 자주반도체까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의외로 들어와 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 상황 쪽에서 뭘 볼까요? 그래도 최근에 그래도 한번 찾아봐야 되는 SM, 요거 한번 볼까요? SM은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들을 봤었을 때 기대감이 없다가 다시 솔솔 살아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 엔터와 관련된 얘기들이 조금 마무리가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때가 중요하죠. 주가 흐름들 쭉 보다 보면은 어느 정도 좀 갔다 들어오다가 중요한 라인들 여길 이탈 안 합니다. 한 번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올라오긴 하죠. 근데 이럴 때도 일정한 패턴이 나왔었을 때 나오는 변화. 그러면 이럴 때 갔는데 다시 내려와. 에이, 그러면 여기서 손절. 이게 아닙니다. 잘 지키는 거 확인된다. 그러면 차라리 이럴 때 더 매수하는 게 맞죠. 단가를, 물량을 늘려가는 거죠. 단가 고정. 그러면 계속 봤는데 이렇게 딱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 줄이고 여기 줄이고 이런 식으로, 왜냐면 줄여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라인들이 있죠. 거기서 한번 줄여주고 갖고 있다 보면 다시 쭉 내려옵니다. 다시 내려오는데 보통 이렇게 단기평들 걸치는 자리들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는 어느 정도 다시 또 강한 종목은 여기서 반발 들어옵니다. 여기 아니면 또 여기 반발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산 거 1번, 여기서 판 거, 여기서 판 거, 요 정도에서 다시 3번, 4번 이럴 때 줄여준 거 다시 늘릴 생각하면 딱 좋겠죠. 근데 여기서 딱 들어가니까 바로 반등, 네,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만큼 안 꺾였다라고 보면서 시장에서 관심이 높은 쪽이죠. 그래서 그래도 NCT 쪽하고 그리고 또 에스파하고 그나마 성과를 내다 보니까 여기서 변화가 나오는 것들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계단식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왔었을 때 변화들을 계속 체크하고 나머지 또 쭉 올라간다 그러면은 적정한 비중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위로 계속 간다 그럴 때 그거를 따라가서 또 거기서 차트 좋아졌네 막 매수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럴 때 눌림 목대 잘 대응한 전략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게 보면서 아직은 안 죽었다, 계속 자리를 보면서 가보자,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외국인들 한번 털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연기금 한번 봐야 되겠죠. 연기금을 보겠습니다. 연기금 코스피 쪽에서 동양들 5월달에 뭘 샀나 많이 샀나 봤더니 속상해요. HD현대 마린솔루션을 가장 많이 산 걸로 나옵니다. 언제까지 내고 해야 될까요? 특히 지금 패시브로 자금 들어오면서 신규 상장 주지만 만약에 저걸 내가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그 높은 시총에서 이게 쭉 올라갔었을 때 나 못 따라간다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새로 들어온 신규 종목들, 조단위가 되는 종목들 패시브가 들어오면서 주가는 빠지지만 우리 소중한 연기금은 이거 사고 있다. 왜 이러세요? 일단 물론 구조는 알겠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근데 왠지 주가 빠지면 속상해요. 저거 내 돈인데?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거 시가총액 방식하고 패시브 연결되는 이 방식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속상합니다. 보고 있으면 지난번에 에코에너지, 에코프로 머터리얼즈도 그랬고, 예, 이런 쪽들도 쭉 빠지면서 계속 이거 들어가다 보니까 그랬고, 두산 로보틱스 때도 그랬고, 예, 패시브 때문에 약간 좀 엉망으로 만드는 감이 있다 보니까 속이 많이 상한 건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HD 현대중공업 이것도 블락딜 들어간 거 받은 걸 거예요. 그럼 이런 특수한 거 빼고는 뭐가 있느냐? 얼핏 보게 되면 이거 와 조선주 많이 사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네,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APR 와우, 예, 임의용 화장품 쪽에서 개인적인 탑픽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매수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 이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LG전자 오랜만에 들어왔고 LG노텍, 예, 애플 수혜 쪽으로
나 관심 있다 라는 쪽으로 들어오는데 LG전자도 많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오는 것들이 있는데 하지만은 벤더란 입장 쪽에서 어떤 가격 결정력을 강하게 가져갈 수 없는 종목의 한계, 그러다 보니까 저평가는 계속 심화되어 있다. 이게 이번에 애플이 WWDC를 통해서 우리 쪽을 이렇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애플 판매량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기대감 빡 나올지 이거를 봐야 되는데, 부품주에 하도 많이 당하고 관련주 부품주 이런 쪽에서 너무 많이 당하고 지다 보니까 잘 팔리는데 갑자기 단가를 인하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안 나온대요. 이런 거 몇 번 퍽퍽 맞게 되면은 가격 결정력을 할 수 있을 만한 독보적인 기술을 갖지 못한 회사의 이런 쪽들, 이런 거 부품주 안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은 패스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사는데도 이 모양이에요. 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계속 사긴 하는데 긴 시각으로 보겠죠. 어차피 연기금은 시각 자체가 뭐 단타도 하겠지만 좀 긴 시각으로 본다 라는 쪽에서 일단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솔루션 매수 들어오고 있고 태양광 쪽 얘기 나오고 들어오는데 좀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진 못하고요. 셀트리온 들어오고 있고 또 고려아연, 또 지금 대세는 원자재다 라고 하면서 들어오는데 지금 또 영풍그룹과의 어떤 지분 싸움들 이게 어떤 식으로 결론 나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의외로 또 CJ제당 음식료 우리도 수출 비중 높다 라고 들어오는데 앞에 CJ가 붙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힘냈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NC소프트 오랜만에 매수 들어오면서 자사주 매입 좀 들어오고 있죠. 그런 쪽에서 변화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HMM 이것도 들어옵니다. 해상우님 그래도 SCFI 연중 최고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강한 모습들 이게 계속 이어지게 되면 일단 HMM 1분기는 실적 폭망, 2분기 때는 그래도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쪽에서 매수 들어오는 것들 이건 또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생명 비슷하게 또 외국인과 비슷한 또 종목들 매수가 들어온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뭘 볼까요? APR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LG전자 볼까요? 오랜만에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고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또 문의하신 분들 많다 보니까 LG전자 움직임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지금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이런 거 장대 양봉 딱 나오면서 거래 수반한 거 이게 보통 얼마만입니까? 지금 최근에 보지 못했던 막강한 거래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시게 되면 주봉상에서도 횡보 막 했다가 어려운 자리에서 딱 돌파해서 여기까지 11만, 기술적으로는 약간 11만원대 중반대 정도면은 저항이에요. 보여주고 있는 자리죠. 한 번에 돌파 어렵습니다. 보통 이런 저항대가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가격대 쪽에서 뭔가 힘을 팍 내서 들어온다. 그러면 거래도 늘어나면서 여기까지 뭐 저항대를 막 빡빡 뚫고 올라오지만 이거 한 번에 돌파하기가 무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디까지가 저항인가 그러면 이런 때 주봉이나 일봉 보면서 저항대 딱 보고 있던 사람은 아이고 이 정도까지 됐네 일단 줄여주자. 그러면 지금까지 약 한 작년 7월 달부터 거의 1년 한 10개월 전에 샀던 사람들 그나마 탈출하게 만들어줬던 주가인데 이게 계속 쭉쭉 갈 것이냐 라는 부분들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일단 냉각 공조를 통해서 나오는 부분들 이쪽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HVAC죠. 죄송합니다. 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 I am teacher, you are student 그러죠? 그래서 공조 부분들이 이렇게 부합받다 보니까 변화가 나오는 것들 확인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그러면은 AI 쪽에서 문의가 묻어서 이제 그만큼 밸류 주세요. 그걸 끌어올리는 게 모습들이 확인될지가 이제 앞으로 관건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시장도 봐야 되긴 하겠지만 AI 쪽에 맞는 밸류 줄 것인가요? 라고 하는 부분들. 하지만 여기서 보통 보면은 여기서 갈립니다. 가격이 올라오고 일단 여기서도 또 아까 주봉에서 저항, 지금 일봉에서 저항 거의 똑같이 들어왔잖아요. 이런 쪽에서는 쉽게 못 간다 라고 보시면서 이럴 때 딱 걸어놓게 되면 알아서 딱 체결되고 쭉 밀리고, 아이고 일단 뭐 다는 못하니까 여기서 뭐 아마 여기서부터 한 30%, 여기서부터 한 30%, 뭐 이 정도 정리해 놓게 되면 40% 남았습니다. 물렸던 거 그래도 탈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밀리게 되면 사기가 좀 쉬워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때 보통 어디서 사느냐? 여기 단기 이평선 쫙 들어온다 그러면 지지받고 탁 전환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그게 전환돼서 가는데 또 직접 고점대에서 막혀서 이렇게 밀리느냐, 또 아니면 약간 기간 조정을 고점에서 필요로 하느냐,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쯤에서 맞고 전환돼서 딱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게 보통 양봉 나온 것 쪽에서 뭐 어떻게 얘기하는 게 뭐 한 3분의 1 정도쯤에서는 돌린다 이런 얘기들의 일반적인 특징이고 단기 이평선의 특징이죠. 그 자리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제가 봐서는 이거 요 정도쯤에서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올라간다 그러면 약 한 10만 5천 원대 전후 쪽에서는 지지받고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가장 좋은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강한 모습들 나온다 그러면은 나도 AI 밸류. 그러면 이게 LG전자가 지금 아직 PBR이 이제 한 배가 다 돼가네요. 그러면은 10만 제가 알기로는 한 12만 원대쯤 된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주가 주당 순자산이 11만 8천 원대. 올해 예상 기준으로는 이 정도 될 것 같고 작년 기준으로는 10만 8,993원. 네, 그러면 거의 한 11만 원을 보고 일단 거의 한 배쯤 다 왔네요. 그러면은 AI 쪽인데 PBR 한 배가 뭔 상관이냐, 더 간다 라고 하는 게 보여줄지. 게다가 AI 쪽 치고는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은 밸류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런 것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걸 안고 한번 더 끌어낼지 요걸 계속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성과입니다. 수주가 얼마큼 나오는지에 따라서 계속 흐름들이 나오겠죠. 또 체크해 보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